안녕하세요. 토막통역 경제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인프라 투자 계획에 관한 내용입니다. 최근에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아마 가장 핫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 바이든 대통령의 인프라 플랜일 텐데요. 미국의 이제 사회 간접 자본, 사회 기반 시설에 무려 2조 2,500억 달러를 투입해서 미국의 경쟁력을 회복하겠다는 계획인데요. 바이든의 세 가지 계획 뭘까요? 첫 번째가 뭐냐면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밝혔던 코로나19 부양책이죠. 이 부양책을 바이든 대통령은 이렇게 부릅니다. 아메리칸 레스큐 플랜. 아메리칸 레스큐 플랜이라는 것을 제일 먼저 집행했고요. 여기에 1조 9천억 달러가 집행이 됐습니다. 이 계획은 미국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벌써 지난달부터 집행이 됐습니다. 두 번째로 나온 것이 바로 이번에 공개한 인프라 플랜, 바이든 대통령이 부르는 바로 아메리칸 잡스 플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계획은 미국의 인프라, 사회 간접 자본,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 미국의 경쟁력을 중국과 경쟁할 수 있는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계획을 아메리칸 패밀리 플랜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는 제가 지금 녹화하고 있는 이 시점까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대략적으로 언급되는 내용은 반빈곤, 그 다음 불평등 타파를 겨냥한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좀 더 기다려보고 나오는 대로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메리칸 잡스 플랜이라고 부르는 이 인프라 계획은요. 미국의 노후한 인프라를 개선하고 청정 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 미국 제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3월 31일인가요? 미국 피츠버그에서 가진 연설에서 이 인프라 계획을 공개를 하면서 이 계획은 미국 중산층을 위한 계획이고 미국의 노동조합을 위한 계획이다 라고 밝혔는데요.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겨냥하고 있는 것은 미국의 중산층 복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프라 플랜의 주요 투자 분야 네 가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transportation, 교통과 관련된 것들인데요. 여기에 투자되는 규모가 무려 6,210억 달러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에서 전기차 한 분야에만 1,740억 달러를 쏟겠다고 밝히고 있고요. 이 외에도 도로 교량 사업에 1,150억 달러, 대중교통 개선에 850억 달러, 철도 개선에 800억 달러 등을 투자하겠다고 합니다.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 뭐 도로를 갖다가 이렇게 뭐 투자를 해야 되느냐? 고속도로와 철도에 무슨 뭐 몇백억 달러씩을 투자를 한다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놀랍게도 인프라 시설에 대한 어떤 국제평가에서 미국이 차지한 순위가 몇이냐면요. 13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1위는 싱가포르였고요. 미국이 경쟁자라고 꼽고 있는 중국 같은 경우는 인프라 경쟁력이 3위였다고 그래요. 우리나라가 6위로 나타났으니까요. 뭐 우리나라보다 미국의 어떤 이 사회 기반 시설 수준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이런 기반 시설의 낙후는 각종 운송 비용 부분에 있어서 이제 비용 부담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미국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됐다. 이렇게 좀 바이든 대통령이 보고 계신 것 같아요. 건설, 빌딩인데요. 주택 등 건설 사업에 또 6천억 달러 가량을 투자하겠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affordable housing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저렴한 주택 공급을 위해서 2,130억 달러를 사용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제 그냥 집만 짓는 게 아니고요. 에너지 절감형, 그다음에 이제 좀 화석 연료가 아니라 좀 청정 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사용을 줄일 수 있는 뭐 그런 주택들을 이렇게 보급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 외에도 광대역 인터넷 보급에도 1천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전력망과 청정 에너지 분야에 1천억 달러를 투자하고 공립학교 시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도 1천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하고요. 바이든 대통령께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직도 미국의 이 수도관에 납성분이 들어가 있는 수도관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거를 제거하는데 또 수십조 원의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이번 인프라 플랜이 이제 또 겨냥하고 있는 것이 제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여기에 이제 5,78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건데요. 제조업 분야의 경쟁력 강화에 520억 달러, 미국의 국립과학재단에 500억 달러를 출연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급망 개선, 서플라이 체인 개선에 500억 달러를 넣고 또 반도체 부분에도 5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이 반도체 이야기가 왜 나왔냐면 최근에 이제 반도체 공급 부족 때문에 미국의 포드라든지 제너럴 모터스 같은 자동차 회사들이 조업 중단에 들어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미국의 전통적인 강점을 좀 살려보겠다 이런 의도인 것 같아요. 끝으로 4천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분야가 있는데요. 바로 홈케어 시스템, 돌봄 시스템에 4천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합니다. 여기에 있어서 바이든 대통령은 어떤 인프라의 개념을 좀 더 확장해서 보자 이런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돌봄 서비스에 4천억 달러를 넣겠다는데 여기에는 이제 고령자와 장애인에 대한 어떤 돌봄 서비스 자체를 갖다 지원한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돌봄 서비스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데에도 상당한 자금을 투입하겠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돌봄 서비스 종사자들이 주로 누구냐면 유색 인종이면서 여성들이 이 돌봄 서비스에 많이 종사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또 언급한 게 뭐냐면 돌봄 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투자가 늘어나면 여성들이 집에 얽매여 있지 않고 일자리를 구하러 또 사회생활을 하러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여성 고용률이 상당히 개선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가계 소득을 늘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일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이겠죠. 따라서 돌봄 서비스에 대한 국가 투자는 가계 소득을 늘리는 방안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인프라 플랜은 이 투자 규모가 대규모인 것만큼 이제 그럼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하는 부분도 관심사였는데요. 왜냐하면 2조 3천억 달러입니다. 이거를 예를 들어서 채권 시장을 통해서 차입을 하겠다고 한다면요. 미국의 회사채 시장 전체 규모가 한 10조 달러 조금 더 되거든요. 그러면 회사채 시장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그 채권을 정부가 발행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회사채가 안 팔리겠죠. 그러면 금융시장에 일대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2조 2,500억 달러라는 막대한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까 이게 이제 관심사였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이것을 미국 기업에 대한 세금 인상을 통해서 해결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차입이라든지 혹은 개인 소득세 인상 같은 다른 방안들도 이전에 언급이 됐는데요. 그런 부분 없이 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상을 통해서 해결하겠다고 합니다. 현재 미국의 법인세율이 21%입니다. 원래는 35%였는데요. 2017년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공화당 의원들과 함께 이렇게 높은 세율로는 미국의 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지기 어렵다면서 인하를 해버렸는데요. 원래 당시에 논의되던 수준은 25% 정도가 적절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었는데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분인지 알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법인세를 낮추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요. 당연히 법인세가 줄어드니까 미국 정부의 세수가 안 좋아졌고요. 다국적 기업들에 대한 어떤 실질 과세도 굉장히 떨어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국적 기업들이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율이 8%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인프라 플랜에서 법인세 인상을 제시하면서 다국적 기업의 해외 소득에 대해서 15%의 세율을 부과하겠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미국만 그렇게 세금을 올린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다국적 기업의 세율이라는 것이. 왜냐하면 미국만 올릴 경우 다국적 범인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본사를 옮겨버리면 되죠. 예, 그래서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G20 국가들을 대상으로 우리 다 같이 법인세 올립시다. 라고 지금 제안을 해둔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미국의 일이지만 동시에 우리나라의 법인 세제에도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이슈에 대해서 좀 관심을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거의 1년 예산이 한 4조 달러 정도 되는데 인프라 플랜에까지 이 2조 달러 예산의 절반 되는 금액을 또 투자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걸 한 번에 쓰는 건 아닙니다. 8년에 걸쳐서 2조 2,500억 달러를 집행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이런 대규모 투자를 결심한 배경이 어디 있을까요? 여기에는 바이든 대통령의 어떤 경제적 철학이 기존 미국 정부와 굉장히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미국의 역대 정부의 어떤 경제 철학은요. 민주당과 공화당 할 것 없이 이른바 1989년의 어떤 워싱턴 컨센서스에 기반한 신자유주의를 기본 철학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정부의 재정 적자는 작을수록 좋고 자유무역은 촉진해야 하며
시장에는 신뢰를 줘야 하고, 그다음 정부의 각종 지원이라든지 인센티브는 어떤 노동시장에 대한 어떤 고용을 방해할 수준까지 가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이었거든요. 쉽게 말하자면 작은 정부, 감세 이런 것들이 어떤 미덕으로 경제정책의 철학적 기반에 있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이걸 다 뜯어버리고 큰 정부, 그리고 증세를 통한 재원 확보, 그다음 정부의 적극적인 소득 재분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여기에서 신자유주의와 작별을 고하고 큰 정부로 돌아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는 바이든 행정부가 1930년대 영국의 경제학자이자 사상가인 존 메이나드 케인즈의 케인즈주의로 돌아서고 있다, 이런 평가를 내리기도 했네요. 만약 바이든 행정부의 이런 시도가 성공한다면 사실 우리나라도 지난 1997년 IMF 이후에 신자유주의가 정부의 경제정책의 어떤 근간으로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현재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런 기조에 약간의 수정이 가해졌습니다만은 아직까지도 어떤 정부가 어떤 일을 직접 하기보다는 민간 투자를 촉진해야 하고 세금은 낮을수록 좋고 이런 정책 기조가 깔려 있었는데요. 만약에 바이든 정부의 이런 큰 정부 기조가 세계적인 유행이 된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정책 기조가 다시 한번 바뀔 가능성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외에도 바이든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그 법인세 인상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세제 정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께 당부드리고 싶네요.